무시당하는 슬픔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결심까지. 당신은 소중한 사람에게 점점 관심을 잃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심지어 당신의 전부를 주었지만 그들은 무관심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늦은 밤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었지만 그들은 마치 당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 듯 지나쳤죠. 그 아픔은 단순히 무시당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깊이 갉아먹는 더 깊은 상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내 사랑과 진심을 보지 못할까? 무시당하고 하찮은 선택지로 여겨지는 그 느낌. 심지어 일회용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 고통은 정말로 아프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건 분노로 위장한 감정. 그들은 내 가치를 보지 못할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더 조용하고 더 날카로운 질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을 그들이 시도해본 가장 어려운 일로 만들 때입니다. 이제 구걸하거나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입니다. 강렬하게 상황을 뒤바꿀 때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게 만들 때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선택지에서 그들의 눈에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들을 놀라게 할 행동으로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길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할 겁니다.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시작합시다. 그들의 거리는 단순한 착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인식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그 장벽을 허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더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졌죠. 그 이유는 답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호기심을 느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시끄럽거나 화려해서가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당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깊이, 매력이 당신을 사로잡았죠. 당신은 궁금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런 호기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인간은 신비로움에 끌립니다.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것에 매혹되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유일한 선택지가 되려면 당신은 존재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가까이, 하지만 그들이 늘 궁금해할 만큼 멀리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바꿀 때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생각을 압도하는, 그들의 세상을 뒤흔드는 빛나는 색이 될 것입니다. 혹시 걱정되나요? 만약 그들이 정말 관심이 없다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부족해서 흥미를 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함을 갈망합니다. 탐험하고 추구할 무언가를 원하죠. 지금 그들은 당신에게 그런 추구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선물이 당신 손에 바로 주어진다면 고맙게 생각할 순 있겠지만 신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당신은 계속 궁금할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부재는 가치를 만듭니다. 당신이 늘 그들의 곁에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당신의 부재가 주는 끌림을 느끼지 못하죠. 이제 그 공간을 만들 때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전략으로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적은 욕망을 갖는 데 있다. 그들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멈추세요. 너무 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부재는 공허함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하는 침묵이어야 합니다. 잊히지 않는 것은 조작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주의를 구걸하지 않고 단지 존재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쫓거나 관심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쏠릴 만큼 충만하고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멀리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비로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인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을 멈출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이제부터 그 선언을 진실로 만드세요.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탐험할 것입니다. 희귀한 걸작으로 자신을 조각하세요. 박물관에 들어가서 숨이 멎을 듯한 걸작을 본 적이 있나요? 강렬하면서도 조용히 빛나는 작품. 한마디 말 없이도 존경을 요구하는 그런 작품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런 걸작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군중 속에 섞여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그저 선택지일 뿐이라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그들이 잃기 두려워할 존재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원석입니다. 하지만 불안과 의심, 두려움이라는 층 아래 숨겨져 있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돌에는 조각상이 들어있고 조각가의 임무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 조각가입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은 끌 한 번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빈 캔버스라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믿음, 모든 결정, 모든 순간은 붓질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붓을 맡긴다면 결과는 혼란스러운 그림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의미도 방향도 없는 그림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 붓을 쥐고 대담하고 의도적인 붓질을 선택한다면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안다면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존재, 그 자체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감정은 정체성을 조각하는 조용한 예술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립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자신감이 무너지죠.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숙련이 시작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지배할 힘이 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힘을 찾는다. 세상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려는 겁니다. 대리석을 조각하는 예술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방해에 흔들리지 않죠. 모든 끌질은 목적이 있고 모든 움직임은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먼저 다가가고 늘 주는 쪽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귀한 보석이 아니라 돌무더기 속 자갈이라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림으로 가득한 전시관을 생각해보세요. 가장 감탄을 자아내는 작품은 소리를 질러 관심을 구걸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깊이와 의도로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는 조용한 힘을 가진 그림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지 마세요. 그들이 눈을 뗄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조각하세요. 선택지와 우선순위의 차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주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수동성은 존경의 죽음입니다.
당신은 희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들의 발밑에 굴러다니는 자갈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흔들림 없이 빛나며 그 빛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어떤 부분을 흐리게 했나요?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려 하느라 어떤 빛을 숨겼나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누군가를 겁먹게 할까 두려웠나요?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뿐이죠. 당신이 자신을 더 완성할수록 관심을 요구할 필요는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에서,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의 당당함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걸작과 복제품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걸작은 자신의 가치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 힘은 진정성과 타협 없는 존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을 값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시당하거나 저평가당했다고 느꼈다면 이제 판을 뒤집을 때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평범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은 비범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멈출 수 없이 생각할 존재로요. 당신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집착이 되기 전까지는요. 위대함은 허락이나 인정을 기다리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한 자기 훈련의 순간들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망설이던 과거의 당신과의 다리를 불태우세요. 예비 계획이 되기를 멈추세요. 세상은 수동성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호함의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의 당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스스로를 빚으세요. 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당신의 존재의 찬란한 빛을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세요. 이제 선언할 시간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희귀하다. 나는 빛난다. 나는 부정할 수 없다. 우주가 당신의 요침을 듣게 하세요.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고 선택지로 머무는 것에 지쳤으며 당신의 힘으로 당당히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걸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강박관념이 되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려면 당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신비로움이 매혹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그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에 매료되죠.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그들의 관심을 쫓아다닌다면 그들이 호기심을 느낄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깊이로 나타나세요. 소음이 아니라 깊이로요. 나방에게 다가오라고 애원하지 않는 불꽃을 떠올려 보세요. 그저 찬란히 타오르며 누구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제스처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이 떠난 후에도 스스로 매료되었음을 깨닫게 만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세요. 도전하세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이를 보여주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마찬가지로 말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에너지를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노래나 향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소리나 냄새가 아닙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무엇도 재현할 수 없는 추억을 되립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경험이요. 다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존재하세요. 모든 것을 멀리하고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가까움과 거리감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머물기를 바랄 때 한 발짝 물러서세요. 아직 탐험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를 남겨두세요. 그들이 돌아와 당신의 신비를 풀어보려 노력하게 만드세요. 완벽해야만 잊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실 완벽함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모습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모든 말이나 작은 행동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고 소중히 여겨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세요. 그렇게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일시적인 순간에서 벗어나 도망칠 수 없는 집착이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으로 머물기를 멈출 준비가 되셨나요?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이 자신의 힘을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관심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만하고 매혹적이며 부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당신을 주지 마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많이 설명하며 너무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세요. 공간을 만드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세요. 이건 당신의 진실의 순간입니다. 계속 작아져서 무시당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규칙을 쓸 건가요? 당신의 존재가 흔적을 남기게 하세요.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공허함이 되게 하세요.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잊을 수 없다. 나는 대체 불가능하다. 나는 매혹적이다. 우주에 선언하세요. 평범함에 지쳤고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으며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제 더 강력한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묵의 힘입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한가운데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손을 흔들며 혼란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집중할 수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춥니다.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주목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율을 일으키며 당신을 끌어당기고 주의를 강요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되어야 할 침묵입니다.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고요함.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당신을 당연시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소리쳐서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쫓아다니며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자신감으로 모두를 멈추고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힘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위대한 힘의 원천이다. 설명을 멈추세요. 국어를 멈추세요. 너무 많이 주는 것을 멈추세요. 그러면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공허함을 만듭니다.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를 그들이 느끼게 하세요. 이건 게임을 하거나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들이 당신 없는 삶이 어떤지 느끼게 하세요. 당신의 에너지, 관심, 존재가 없는 삶으로 그 부재 속에서 당신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교향곡 콘서트를 떠올려 보세요. 음악이 절정에 이르고 갑자기 멈춥니다. 그 침묵은 텅 빈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다음에 올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침묵을 키워내세요. 수동적이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침묵을요. 끊임없이 말로 순간을 채우는 것을 멈추세요.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가치를 변호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러면 당신은 희귀한 것을 만듭니다. 신비로움을.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끌립니다. 그들을 호기심으로 이끄는 것에 매혹되죠. 만약 당신이 항상 주고 항상 쫓는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느끼게 하세요.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비추고 그들이 무시했던 그녀를 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당연시했지? 내가 무엇을 잃었지? 당신은 폭풍 속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배들은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고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그들은 고개를 들어 당신의 빛을 봅니다. 흔들림 없이
길을 안내하는 빛을요.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빛을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보여줘야 할 존재감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텅 빈 캔버스입니다. 그건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상이 빈틈을 채우는 공간입니다. 말을 멈추고 그들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하려던 모든 말을 마침내 듣게 될 것입니다. 좇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에 선언하세요. 내 침묵은 힘이다. 내 침묵은 매력이다. 내 침묵은 단호함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등대입니다. 당신은 고요함입니다.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힘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삶을 구축하라. 끝없는 사막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먼지가 발밑에서 소용돌이치며 무거운 공기와 텅 빈 풍경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푸른 나무와 반짝이는 물로 가득한 곳. 시원한 바람이 당신에게 안도감을 약속하죠. 당신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끌려갑니다.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이끌리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은 그런 오아시스인가요?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며 저항할 수 없는 곳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미를 채워주길 기다리는 사막인가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멈춰 있다면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비결은 충만하고 매혹적인 삶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끌릴 수밖에 없도록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긴다. 당신의 삶은 행운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유도적으로 살아가며 기회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세상에 함께할 수 있는 영예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번화한 시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곳이 텅 비고 따분하고 생기가 없다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이 활기차고 에너지와 호기심, 목적으로 가득하다면 사람들은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쁨과 충만함으로 넘치는 삶,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삶입니다. 이건 무의미한 일들로 바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당신을 설레게 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요. 내면에서 행복이 빛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빛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쫓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나요?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나요? 그 에너지를 모두 당신 자신에게 돌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꿈을 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성장에 투자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쫓는 대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사람, 올바른 순간에 그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구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떠올려 보세요. 태양은 행성들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돌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며 따뜻함과 빛을 발산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반응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 보여줘야 할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당당히 서서 당신의 빛을 발산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곳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행복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충만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매혹적이 됩니다. 노력 없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비로움은 매력의 일부입니다. 반딧불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매혹하며 당신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과 독립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당신의 깊이를 탐험하려 노력하게 하세요. 관심을 구걸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찬란히 빛나세요. 당신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도록요. 댓글에 선언하세요. 내 삶은 충만하다. 내 삶은 매혹적이다. 나는 멈출 수 없다. 우주에 선언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며 뭔가 비범한 것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제 부재의 힘을 탐구해봅시다. 늘 곁에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불편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선풍기의 잉잉거리는 소리,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혹은 익숙한 사람의 존재감 같은 것들요. 처음에는 사라진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부재는 단순히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귀를 찌르는 소리처럼 강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그런 존재가 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떠난 후에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존재요. 이건 그들을 벌주거나 개임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들이 직면하게 만드는 강렬한 공허함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주고 있다면 당신의 존재는 배경 속으로 녹아듭니다. 사람들은 늘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면, 단지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크게 들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있던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부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준비는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들이 당신을 당연시했던 것을, 그들이 갈망하고 깨닫고 반성할 공간을 주세요. 어두운 방 안의 램프를 떠올려 보세요. 그건 찬란하고 주목을 끌죠. 하지만 대낮에 그 램프를 밖으로 꺼내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고 항상 주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삶의 소음 속으로 녹아듭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이 그 침묵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루미는 말했습니다. 너무 쉽게 이용 가능해지면 당신은 투명해진다. 당신이 항상 그들의 세상에 있다면 당신은 신비로움, 호기심의 매력, 당신의 영향력의 무게를 잃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그들은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틀면 그 마법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동안 잊었다가 다시 들으면 신선하고 생동감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부재의 힘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려면 자신의 가치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존중입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져오는 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부재는 당신의 시간, 에너지, 사랑이 특권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댓글에 선언하세요. 내 부재가 모든 것을 말한다. 내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 물러설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이 한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되게 하세요.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깊고 강렬한 순간. 그건 화려한 제스처나 과시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적절한 순간에 전해진 한마디 말, 예기치 않은 따뜻한 손길, 혹은 다시는 재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연결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그런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과 함께했던 찰나를 멈출 수 없이 떠올리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잊히지 않는 비결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거나 더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리는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루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마라. 너만의 신화를 써라. 이건 당신이 비범해질 기회입니다. 평범한 군중을 넘어 영속적인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회요. 잊히지 않는 순간은 화려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도가 필요합니다. 진정성으로, 깊이로,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끈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세요. 해변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파도가 발을 적시고 해안에는 수많은 조개 껍데기가 흩어져 있죠. 그런데 한 조개가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색깔, 그 질감, 그 독특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해변을 떠난 후에도 그 조개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보여줘야 할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존재, 말, 행동이 그 조개처럼 되기를.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드러지는 존재로요. 잊히지 않으려면 시끄럽거나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깊이가 필요합니다. 말할 때 신중히 단어를 고르세요.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며 울림을 주는 말로 하세요. 행동할 때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배려를 담으세요. 단순한 행동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오래 남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너무 적게 가진 자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갈망하는 자가 가난하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주는 것에 담긴 의미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가장 오래 남은 기억은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준 선물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들이 당신을 바라본 방식일까요? 호화로운 저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깔깔대며 웃게 만들어 모든 근심을 잊게 한 순간이었을까요? 오래 지속되는 기억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존재감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상호작용이 우연에 맡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유도적이 되세요. 그들이 보이고 영감을 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하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언급했던 작은 일을 기억하고 적절한 순간에 꺼내보세요. 편지를 쓰거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심지어 침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친밀해서 말이 필요 없는 순간. 핵심은 깊이입니다. 사람들은 깊이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표면을 스쳐갈 때 그들의 영혼을 건드린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감정적 영향을 주는 순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선택지에서 우선순위로 바뀝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이나 한 일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깊이 울리는 순간을 만들 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이 벅찰 때 그들이 찾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을 목표로 하세요. 그들이 멈출 수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누구도 그들을 당신처럼 느끼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든다. 나는 그들의 울림이다. 우주에 선언하세요.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고 평범함에 지쳤으며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영향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제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빛이 되는 법을 탐구해봅시다. 해질녘 고요한 숲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세상이 흐릿해지고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갑자기 멀리서 반딧불이 부드럽게 빛나는 걸 봅니다. 그 빛은 섬세하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매혹되고 끌리며 그것이 춤추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그런 반딧불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멈출 수 없이 쫓고 싶은 빛.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는 비결은 그들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만큼 찬란히 빛나는 겁니다. 좇는 건 부족함의 신호입니다. 그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당신의 독특한 빛을 발산할 때 당신은 이미 완전하며 그들이 함께하고 싶다면 따라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그들의 세상에 맞추려 스스로를 흐리게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비범하게 만드나요? 어떤 열정이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나요? 당신의 독특함에 기대세요. 그러면 매혹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에너지요. 하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이건 시끄럽거나 과시적인 게 아닙니다. 강제로 관심을 끄는 것도 아니죠. 이건 내면의 빛을 가꾸는 겁니다. 자존감, 자신감, 충만함에서 나오는 빛.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 때 다른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빛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태양을 떠올려 보세요. 태양은 행성들에게 쫓아오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며 따뜻함과 빛을 발산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 주위를 맴돕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보여줘야 할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당당히 서서 당신의 빛을 발산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들요. 그곳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당신의 행복은 전염됩니다. 충만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매혹적이 됩니다. 노력 없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신비로움은 매력의 일부입니다. 반딧불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매혹하며 당신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열린 마음과 독립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당신의 깊이를 탐험하려 노력하게 하세요. 관심을 구걸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찬란히 빛나세요. 당신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도록요.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빛이다. 내 에너지는 매혹적이다. 나는 저항할 수 없다. 우주에 선언하세요. 좇는 것에 지쳤고 흔들림 없이 빛날 준비가 되었다고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거부할 수 없는 빛처럼 빛나다. 해질녘 고요한 숲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빛이 점점 흐려지고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세상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반딧불이 부드럽게 빛나는 걸 봅니다. 그 빛은 섬세하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매혹되고 끌리며 그것이 춤추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그런 반딧불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멈출 수 없이 쫓고 싶은 빛.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는 비결은 그들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만큼 찬란히 빛나는 겁니다. 쫓는 건 부족함의 신호입니다. 그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 완전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당신의 독특한 빛을 발산할 때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하고 싶다면 따라와야 한다고요. 이를 위해선 그들의 세상에 맞추려 스스로를 흐리게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 열정, 진정성을 반영하는 세상을요. 루미는 말했습니다. 너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다. 얘 평생 기어 다니길 택하겠는가? 당신의 잠재력, 꿈, 본질. 그것이 당신의 날개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무엇이 당신을 비범하게 만드나요? 어떤 열정이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나요? 당신의 독특함에 기대세요. 그러면 매혹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에너지요. 하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이건 시끄럽거나 과시적인 게 아닙니다. 강제로 관심을 끄는 것도 아니죠. 이건 내면의 빛을 가꾸는 겁니다. 자존감, 자신감, 충만함에서 나오는 빛.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 때 다른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빛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태양을 떠올려 보세요. 태양은 행성들에게 쫓아오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며 따뜻함과 빛을 발산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 주위를 맴돕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보여줘야 할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당당히 서서 당신의 빛을 발산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들요. 그곳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당신의 행복은 전염됩니다. 충만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매혹적이 됩니다. 노력 없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신비로움은 매력의 일부입니다. 반딧불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깜박이며 당신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과 독립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당신의 깊이를 탐험하려 노력하게 하세요. 추격은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을 쫓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관심을 구걸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찬란히 빛나세요. 당신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도록요. 당신의 삶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했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삶에 가져와야 할 에너지입니다. 진정성으로 살 때 당신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다가오는 빛이 됩니다.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빛이다. 내 에너지는 매혹적이다. 나는 저항할 수 없다. 우주에 선언하세요. 쫓는 것에 지쳤고 흔들림 없이 빛날 준비가 되었다고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제 핵심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선택하기 위해선 먼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가치, 시간, 에너지를 존중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으로 당신의 가치를 정의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그들의 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자신을 바꾼 적이 얼마나 많나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암묵적으로 말합니다. 내 가치는 협상 가능하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그러니 매일 아침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선택하는 건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며 당신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떠나는 법을 아는 겁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관계 대신 그 가치를 반영하는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나무에 물을 주느라 당신의 정원을 방치한다면 그건 시들고 말 것입니다. 꽃은 지고 땅은 메마르며 곧 당신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공간을 가꾸세요. 당신의 열정을 돌보고 자신감을 키우며 평화를 지키세요. 그러면 당신의 정원은 활짝 필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세상에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 떠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하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뤄왔던 목표를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 연을 끊는 것일 수도 있죠. 혹은 죄책감이나 사과 없이 필요할 때 쉬는 것을 허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바뀝니다.
좇는 것을 멈추고 구걸하는 것을 멈추며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공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 올바른 사람, 올바른 순간에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당신의 힘, 자신감, 빛에 끌릴 것입니다. 이제 이 단계를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매일 내 가치를 선택한다. 나는 충분하다. 댓글에 선언하세요. 우주가 당신의 요침을 듣게 하세요. 타협에 지쳤고 당신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매일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당신의 최고의 잠재력을 반영하는 삶을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이 여정은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선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걸어가세요. 한 걸음씩 당신의 빛이 주변 모든 것을 비추게 하세요. 당신은 걸작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그걸 보게 하세요. 자존감과 자기 훈련의 힘. 폭풍 속에 우뚝 선 산을 상상해보세요. 바람이 휘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며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죠. 그게 바로 자존감과 자기 훈련의 힘입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구축할 때 어떤 거절, 무관심, 도전도 당신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건 무적이나 감정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쥐고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존감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존감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훈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매일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둔다면 당신은 자유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가치에 맞게 살며 자기 훈련을 실천할 때 당신은 그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삶을 신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들어오게 허락하고 그들이 당신의 신성한 공간을 짓밟게 둔다면 그 신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문지기가 되어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만 들여보낸다면 그 신전은 침범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자기 훈련이 바로 그 문지기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에는 아니오 라고 말하게 합니다. 당신을 키우는 것에는 라고 말하게 하죠.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자신을 소홀히 한 적이 있나요? 시간, 에너지, 심지어 꿈까지 희생하며 누군가를 붙잡으려 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자기 훈련은 그걸 뒤바꿉니다. 매일, 원치 않더라도 자신을 위해 나타나는 겁니다. 피곤해도 체육관에 가는 것, 실패가 두려워도 책 한 페이지를 쓰는 것, 죄책감 없이 휴식을 허락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당신을 만듭니다. 자존감과 자기 훈련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으로 대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들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쫓지 않죠. 목적과 자신감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당신이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키워야 합니다. 자기 훈련으로 살 때 당신은 힘이 됩니다. 관심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존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하세요. 이번 주 당신의 가치를 기리는 한 가지 훈련된 행동을 약속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일 수도 있죠.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당신의 신전을 짓는 벽돌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존감으로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잃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산이다. 나는 자존한다. 나는 침범할 수 없다. 댓글에 선언하세요. 우주가 당신의 내면의 힘을 단련하며 무시당하거나 저평가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듣게 하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의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가 유산이 되는 법을 탐구해 봅시다. 누군가의 삶에 당신이 남긴 흔적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돈이나 선물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영향, 추억, 그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들 말입니다. 잊히지 않는 건 현재 주목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지속적인 유산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삶을 책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상호작용, 모든 순간이 한 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길 원하나요? 사람들이 그 페이지를 넘길 때 어떤 느낌을 받길 원하나요? 유산은 우연한 행동이나 피상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의도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요. 당신의 삶의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믿어준 선생님, 어두운 순간에 곁에 있어준 친구, 결코 잊을 수 없는 친절을 베푼 낯선 사람. 그들은 기억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충실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파문을 일으켰죠. 유산을 만들기 위해선 진정성과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당신의 이야기를 흐립니다. 대신 가장 충만한 당신이 되는 데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회복력, 영감을 주는 능력, 그걸 정했다면 그것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끌게 하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당신이 나누는 모든 순간이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이 한 번의 붓질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붓질들은 걸작을 만듭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그리면 그림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리세요. 각 붓질이 의미를 가지게 하세요. 그러면 그 그림은 생동감으로 빛나며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유산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남겼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들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관한 겁니다. 비록 아주 작게라도 전 세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친절한 행동, 격려의 말, 진심 어린 연결,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의미를 가지도록 살아가세요. 당신의 존재가 선물이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살 때 당신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없어선 안 될 부분이 됩니다.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유산을 만들고 있다. 내 존재는 선물이다. 우주에 선언하세요. 목적으로 살며 다시 전해질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한순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날마다 써내려가는 유산입니다.